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알러지 솔루션이고요. 요즘에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만큼의 비율로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강의 이렇게 잠깐 짤로 보다가 60% 이상이 이 알러지 질환들로 인해서 병원을 1년에 한 번은 꼭 간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에 우리 사회에 알러지 질환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알러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러지 솔루션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러지는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러지 솔루션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접촉할 때 이 안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얘기거리를 나누면서 솔루션을 줄 수 있도록 좀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시작할 때 알러지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먼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라는 뜻은요, 변형된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알로스라는 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외부 물질에서 어쨌든 여기 보면서 해롭고 변형된 면역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쉽게 그냥 한번 풀어서 볼게요. 우리가 알러지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많이 갖고 계신 게 대부분 뭘까요? 꽃가루 알러지 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 집에서 보는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먼지,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차가운 바람 쐬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반응이 와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보면요, 이 그림에도 보면요, 꽃가루가 우리 몸에 와. 내 몸에.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됐어요. 근데 보통의 건강하신 분들은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봄이 왔네. 이 느낌으로 바라보지만, 이 어떤 분들은요, 이 알러지에 이 비반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러지 반응이 내 몸에 유발되는 그 세포가 내 몸에 있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겠죠. 면역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내 몸에서 과도하게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히스타민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타민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막 알러지가 생기면서 여러 반응들이 나오면서 막 코 막히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피부가 두드러기처럼 나오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 가운데 이 염증 반응이 일으키면서 우리 몸이 이 히스타민으로 인해서 병원 가서 처방해주면 뭘 처방받죠? 항히스타민제. 그쵸? 그러면 잠깐이라도 괴로운 게 가라앉아. 연고 바르면 그때는 잠깐이라도 내가 몸이 편안해지니까 병원 가면 항히스타민제 주세요. 그러면 약도 처방해 주시고요. 항히스타민 연고도 처방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알레르기 반응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오른쪽의 그림들도 보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알레르기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비림프구에서 이게 많이 들어보신 단어는 B세포, T세포 할 때 B세포라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요, 면역 글리부린이라는 게 나와서 그것이 알레르기 항원과 함께 여기 보면요. 항원과 이렇게 합작해서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보면 위에 그림에 보이죠? 대식세포가 나와 있어요. 이 대식세포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알레르기 항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 몸에서 대식세포가 세균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요, 과도하게 면역 글로불린이 올라가면서 이 비림프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반세포가 되게 많아 보이시죠? 아까 비반세포 제가 뭐라 그랬죠? 알레르기 유발하는 거. 세포. 그쵸? 그 알레르기 세포가 유발하는 것들이 반응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자꾸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누군가는 천식으로 고생하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피부 질환으로 아토피로 고생하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비염으로 고생하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알러지 행진이라고 해서요. 두 가지, 세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일상생활이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몸이 그런 체질로 바뀌었나? 내 몸이 알러지 체질이 돼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알러지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초기 증상들은 아마 사장님들이 아실 것처럼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수시로 재채기 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제가 몸조리를 하면서 비염이 생긴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제 친정집이 시골집이어서 바닥은 따뜻한데 공기는 차가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제가 12월에 아이를 낳고 집에 갔을 때 제가 너무 추워하니까 그 공간에다가 그 뭐죠? 이거 이렇게 탁 그걸 따뜻하게 하려고 그 뭐예요? 이거 커튼을 다 쳐놓은 거예요. 그 겨울에 추울까 봐.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습기를 계속 틀었어요. 그리고 가습기 그때 계속 닦는다고 하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7일 동안 아가랑 저랑 그 안에 있으면서 집에 잘 안 나왔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 3, 7일을 지나고 집에 오려고 이 커튼을 딱 걷는 순간 딱 그 커튼 그 모든 부위에 곰팡이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알러지 질환을 갖게 되면서 정말 둘째 임신해서 직장 다니는 그 동안에 어,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직장이 끝나면 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를 하고 제가 코 세척을 하고 막 그렇게 임신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게 일과였고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임신하고 아이 출산하면 그 나중에 수술하면 저 비염 좋아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이 비염은 좋아질 수가 없고 완쾌라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처음에 초기 증사가 재채기가 나면서 코에서 뭔가가 풀려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고 답답하니까 밤새 코 풀다가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들로 저한테도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맑은 콧물도 나오고 자주 막히고 가렵고 감기 걸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당연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늘 피곤해서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코도 늘 간지러운 이런 상태. 그리고 저기 아이기들이 보면 몸 상태도 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럼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악화가 되면서 알러지 질환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아토피, 두드러기, 결막염, 비염 그리고 천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알레르기가 정말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제가 큰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곰팡이 알러지가 생기면서 비염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둘째 임신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코가 줄줄 나오면서 어느 순간 여기에 막혀 있고 코를 풀어도 코가 나오지 않고 밤에 자면서 편안하게 잠을 못 자니까 밤새 휴지를 두루마리를 한 통 정도를 쓸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 이 코를 베버리면 진짜 좋겠다. 막 이럴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 왜냐면 임신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요인이어서 둘째 아이가 그런 상황을 갖고 태어날까 봐 되게 많이 걱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골에 바닥은 따뜻하지만 우풍이 센 그런 집에서 어떻게 제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곰팡이 알러지로 인해서 제가 그런 노출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이렇게 편하자고 쓰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공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며칠 전에도 어제도 운전하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염된 공기 속에서 내가 정말 어디를 뚫고 가는가 할 정도로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고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되게 좋은 건 애들이 빨리빨리 막 병원 가는 횟수가 되게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레
아이들이 먹는 약들도 많이 늘어나고 생활은 편해진 것 같은데 애들은 자꾸 아프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생활이 리듬이 깨지면서 면역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 발생은요, 통년적으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여러 개의 요인들이 있는데 매번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항원들이 굉장히 많죠. 집에서 보는 집먼지 진드기, 그리고 곰팡이, 화학물질, 미세먼지, 아까 말한 그리고 담배 연기, 뭐 우리가 아마 집에서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양분이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도 있었어? 하는 반응들처럼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말 딱 이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나 봐 느끼면서 바로 비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주변에도 보면 그때가 딱 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결국은요, 환경, 그리고 음식, 그리고 또 이건 우리가 조절하기 너무 어려운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런 합성세제를 통해서 그게 다 내 몸에 침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침투가 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혈액도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도 면역력이 원래 떨어지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면역력은 계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려움증도 있지만 아까 말한 비염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천식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알러지 질환들을 그냥 갖고 사는 그런 환경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결국은요, 우리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에 앞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게 진짜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저는 참 신선한 공기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태어나게 한 우리 큰 아이가 저가 곰팡이 알러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3, 7일을 저랑 함께 하면서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당연히 비염도 있게 됐고요. 아토피도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아메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아이에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런 공기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꾸는 것들을 잘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내에서 있는 그 공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내가 먼저 깨우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진짜 저도 몰랐었거든요. 밖에 공기가 당연히 더럽다고 생각했지, 당연히 실내 공기가 더럽다는 생각 안 했어요. 저희 남편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밖에가 더럽지, 어떻게 안에가 더러울 수 있냐고 저보고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거 네가 모르는 거라고 할 정도로 저는 배웠잖아요. 근데 남편은 안 들고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들 다 들으셨죠. 밖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밖에가 더러워진 것 같지만 실내에서 있는 오염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그런 침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저희 아이가 여기 저희 큰딸 방이에요. 보면 그냥 침구 청소기 우리 딸이 맨날 해요. 근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자주 이게 매일 거의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매일매일 하거든요. 저희 딸은 정말. 근데 이 친구 청소기에 이렇게 뿌여 있는 그걸 보면요. 매일 이렇게 세척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오염되고 안 좋은 모습들로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아이가 보면 우리 아이들 얼만큼 자나요? 물론 중고등학생들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은 뭐 잠을 많이 못 잘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운다면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은 잠자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는 시간에 내 몸이 잘 회복할 수 있게끔 좋은 공기와 그리고 좋은 잠자리에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면역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알레르기의 이 책자를 보면요. 90%는 장에서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알러지가 어쨌든 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도 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장에 몇 퍼센트의 면역세포가 있죠? 80%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그 알러지를 위해서라도 장의 그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게 관건이고요. 그래야만 내 몸이 세균으로부터 침입을 하더라도 내 몸이 그걸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단백질과 좋은 물과 그리고 좋은 장의 환경을 위해서 유산균과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로케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미석 기사님 옆에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엘로케어가 저도 요즘에 이제 이게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제일 많이 찾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얘가 코 과민 반응에 굉장히 특별한 개별 인증형 제품이에요. 얘가 피카오 프레토, 계피, 아세로라가 들어있는데요. 이 문구가 뭐라고 써 있냐면 세 가지 식물의 절묘한 배합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얼만큼의 비율로 배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묘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배합을 하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GLA 브랜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는 뭐 어떻게 문구에 이제 저희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써 있냐면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도 내가 피부 질환에 노출이 돼 있어.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 아티가 있어. 그렇다면 이 과민반응인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피부에 안전한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아메를 안 했으면 제가 경피독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싼 거를 써야지.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비싼 걸 써. 좋은 제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트를 가면요. 항상 원 플러스 원을 사고 뭐가 제일 그람당 제일 저렴할까를 생각하면서 샀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 키우면서도 아마 그런 몸에 비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메이의 정보를 듣다 보니까 이 경피독이라는 말이 저한테 들어왔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내가 어떤 걸 쓰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몸에 독이 쌓인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세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주방 세제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가 아토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아이 옷을요 세탁기 안 돌렸었어요. 둘째 아이 임신해서 막달까지요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손빨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세제 찌꺼기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빨래를 해가지고요 물에다 담가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빨래를 널었어요. 짜가지고 세탁기 안 쓰고 그 탈수만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아이를 키웠었고요. 당연히 뭘 써야 되는 기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만 듣고 그렇게 조금 저의 몸을 좀 많이 흡사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를 만나서 세제도 바꾸고 좋은 워시도 바꾸고 로션도 바꾸면서 제가 바뀌게 됐고요. 저 밑에 저는 샤워 케어 그 워터케어 샤워기가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어요.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제가 들은 게 뭐였냐면 아메 안에서 탕목욕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샤워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염소가 그냥 내 몸에 직방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한테 좋은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몸에 그 염소로 인해서 더 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탕목욕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타민C 저희 아세로라씨 있잖아요. 이 샤워기 필터 나오기 전에 아세로라씨를요 2알 3알을 저기 물을 받아놓고 2알 3알을 밑에다 던졌어요. 그럼 얘가 녹잖아요. 그럼 얘를 다 녹여가지고 거기에다 아이를 담가 놓고 씻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가면 항상 아세로라 씨가 뭉그러져 있고 통으로 들어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 염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샤워 필터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염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내 생활 전반에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이런 정보를 듣고 내가 먼저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냥 삶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들,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는
알러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메 안에는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속에서 내가 쓰는 공기 중에 내가 쓰는 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먹는 영양제를 통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제품들로 다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한 제품들이 이거 말고도 충분히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만 봐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알러지에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면 하나씩 하나씩 그분들이 만족도를 높이면서 하나만 썼던 그분들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세제만 썼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좋네? 아니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것들도 거기에 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알러지를 위해서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들이 아메이에 다 있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먼저 인식하고 하나하나 제품들을 내가 먼저 공부하고 체크해서 핵심 포인트를 이해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아메이 안에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또 사업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말 아메이 안에 모든 제품이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도구라는 그 마음으로 이 세븐 솔루션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유 중지하고 사장님들 얼굴 보고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블루가 나왔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블루를 전달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작아서 진짜 이게 강의를 들어보면 그 스카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 조그만 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전달하면서 제가 한 분을 어떻게 전달했냐면, 요즘에는 진짜 보니까 이게 정말 적절하게 이 시기에 너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주변의 분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아이들이 다 커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각각 독립을 시키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들어갔어. 근데 집에서는 정전기를 썼는데 가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저 청정기 좀 쓰면 안 될까?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집에 있는 거? 이랬는데 도저히 집에서도 써야 되니까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이가 확실히 이게 집에서는 좋은 공기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 거 쓰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또 같이 두 명이 쓰는 기숙사를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확실히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블루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가 딱 그러더래요. 저는 걔가 그렇게 민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진짜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구형 청정기를 썼었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보내달라고 했는데 차마 그거는 여기서 써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그러면 작은 걸 보내줄게. 그러면서 그 아이 두 명이서 쓰고 있는 방에 같이 그걸 쓰면서 먼지도 확실히 많이 안 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한대요. 이 언니한테 어머니 고맙습니다. 좋은 공기 확실히 다르네요.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만날 때 인사를 꾸벅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구형 청정기를 쓰고 계신 소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달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만나서 쓰고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계속 청정기를 이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필터가 이제 단종이 된 시점에서 원래 법적으로는 5년 정도가 지나면 단종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아직 저희가 단종 공지는 안 났지만 이게 이제 이게 단종된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단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필터가 구매가 되지 않을 건데 이때 기존에 쓰던 소비자들이 이걸 계속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요즘에 이제 필터를 바려고 주문을 하시거나 필터가 이제 탈취 필터 하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집진까지 나가면 두 개를 한꺼번에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순간, 그렇게 되면 굳이 이걸 가는 것보다 이 블루를 이분이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전 그냥 이거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금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필터를 갈았을 때 30만 원 가까이 두 개를 갈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어차피 얘가 내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단종이 될 건데 이 블루 이게 금액대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페이가 되고 있고 캐시백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이걸 바꿔보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가격 차이를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씩 좀 생각을 좀 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달하면서 이제는 공간들이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이제 새 집이고 또 아이들은 작은 공간에서 재우다 보니까 이 작은 거에 대한 효율성도
혹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로 하면서 제 스스로 기존 소비자들한테 내가 새로운 소비자들도 물론 관리해야 되지만 기존 소비자들에게도 지금 쓰고 있는 청정기의 정보 이를 계속적으로 네가 정말 좋은 걸 쓰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이유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소비자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아예 모르는 그 소비자들도 물론 내가 새로운 정보를 줘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만들어주셨던 청정기 정수기 자료 되게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희 사장님이 옛날에 만들어줬던 청정기 정수기 강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구형 청정기가 단종되기 전에 이 블루를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이분들이 거기서 딱 없어지는 순간 청정기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 청정기를 좋아하고 효과를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소개받고 또 그걸 통해서 비전을 보는 분들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냥 오늘 이제 알러지 강의긴 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청정기 얘기를 조금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요. 아마 많은 사장님들의 체험담이 있을 건데 정말 우리 거 세계 판매 일이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메이에서 만든 그 제품의 믿음을 갖고 그걸 가지고 좋은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굿뉴스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